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계자들은 고용시장 강세를 비롯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16일 팍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데 더들리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에서 제닛 앨런 의장 다음으로 스탠리 피셔 부의장과 함께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더들리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는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단기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투자자의 안일함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고용시장을 비롯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시장 강세가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에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데니스 로카드 총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소상인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영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 입안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들이 사업체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이날 상업용 건물의 높은 렌트를 통제할 수 있도록 주거용처럼 상업용 건물에도 렌트 안정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언어로 자영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입안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소상인들을 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티켓과 경고장 발부 재검토, 자영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소액 융자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소기업은 뉴욕주 전체 비즈니스의 98%를 점유하며 시민간 부문 일자리의 3분의 1을 제공하는 경제의 근간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영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주 정부는 역경에 처한 자영업 경영인들을 위한 립 서비스는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며 소상인 보호는 경제학자들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의 정책 입안에 의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임산부 49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임산부 대부분이 지카 바이러스 우려 지역을 여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난 4월 이후 뉴욕 시민 중 지카 감염이 우려되는 3,400명 이상의 임산부를 검사한 결과 49명이 지카 감염으로 확진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의 대부분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우려 지역을 여행했었고 이 중 4명은 성관계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뉴욕 시내에서 서식하는 모기에 물려 지카에 감염된 임신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전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임신부를 포함해 489명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국회에 19억 달러의 긴급 자금 승인을 촉구하며 연방정부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뉴욕시는 시민들을 지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1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19억 달러 지카 자금의 편성 요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도 지카 바이러스 발생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보험회사 에트나가 총 15개 주에서 운영하던 오바마 케어 영업을 11개 주에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에트나 보험사는 계속된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당국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험회사 에트나가 15일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주를 비롯해 총 11개 주에서 2017년도 오바마 케어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에트나는 총 15개 주에서 오바마 케어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가운데 70%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에트나는 계속된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들며
올 2분기 실적에서 총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올 2분기까지 총 손실액은 4억 3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에트나의 이번 결정이 수익성 저하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최근 에트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또 다른 건강보험사인 휴마나의 인수합병 시도를 저지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격으로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법무부는 에트나가 휴마나를 370억 달러의 인수합병하려 하자 이는 독과점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인수합병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맨하탄 첼시에 서민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마켓 가격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렌트할 수 있는 75가구가 어제부터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이 16일 첼시에 건설 중인 13층 높이의 마에스트로 웨스트 첼시 아파트 입주 신청 조건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7번 전철 맨하탄 방향 종점인 34스트리트 허드슨 야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며 유형은 스튜디오 20가구, 원베드룸 37가구, 투베드룸 18가구 등입니다. 월 렌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스튜디오는 연소득 21,772달러에서 31,750달러까지 월 렌트가 596달러, 754달러의 렌트가 가능합니다. 원베드룸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3,315달러에서 25,400달러이거나 2인 기준으로 23,315달러에서 29,000달러이면 640달러의 렌트가 가능합니다. 투베드룸도 이 같은 소득 차이에 따라 775달러에 렌트할 수 있는 유닛이 3가구, 979달러 이하는 15가구가 들어섭니다. 총 유닛의 50%는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 4 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5%는 시 공무원, 10%는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YC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 대학으로 진학하는 뉴욕 뉴저지 고등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경영난 타결을 위해 비싼 등록금을 내는 다른 주 학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16일 고등교육 전문 매체 클로니컬 오브 하이어 에드는 지난 1998년 이후 다른 주 대학으로 진학하는 뉴욕 뉴저지 고등학생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주 대학에 진학한 수는 지난 1988년 23,595명에서 29,913명으로 26%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도 1998년 21,655명에서 2014년 31,783명으로 45%나 늘었습니다. 뉴욕의 경우는 펜실바니아주의 대학에 진학한 수가 5,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사추세츠주의 대학으로 간 학생이 3,77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으로 진학한 수도 642명이나 됐습니다. 뉴저지는 펜실바니아와 뉴욕행을 택한 학생들이 많았고 다음은 캘리포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난 200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 대학들이 경영난 타결을 위해 주 내 학생들에 비해 비싼 등록금을 내는 다른 주 학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뉴욕의 경우는 다른 주로 나가는 거주민 학생도 많지만 주 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다른 주 학생 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가 세금, 자녀 양육비, 주택, 의료보험 등 평균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29%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소와 서포 카운티는 평균 생활비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토 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지역별 생활비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의 평균 생활비는 전국 평균보다 29% 높았습니다. 특히 세금, 자녀 양육비, 주택, 의료보험 등이 다른 주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나소와 서포 카운티의 평균 생활비는 카운티별 순위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56%나 높았습니다.
세금도 전국보다 129%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싱글의 경우 평균 연생활비는 4만 573달러였고 자녀 1명을 둔 부부의 경우 8만 6,162달러, 자녀 4명을 둔 부부는 12만 7,603달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시별 순위에서는 뉴욕시가 전국 6번째로 생활비가 비싼 도시로 파악됐고 세금은 전국 평균보다 113%나 높았습니다. 뉴욕시 싱글은 연 4만 3,519달러, 자녀 1명을 둔 부부는 연 8만 1,732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주 세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데다 렌트, 양육비 등이 많이 들어 평균 생활비가 비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이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또 올해가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의 세계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고 미 항공우주국이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은 1951년에서 80년 같은 달 평균보다 0.84도 높았습니다. 이는 나사가 기온 관측을 시작한 1880년 이후 1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10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주로 30년 단위로 측정 비교하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더운 달은 2011년 7월이었습니다. 지난달은 이때보다 0.1도가 높았습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연구센터장 케빈 슈밋은 7월까지의 기온을 볼 때 올해가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확률이 99%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나사와 별도로 기후를 관측하는 해양대기관리국도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이 역대 7월 중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LA 동쪽 60마일 인근 카운패스 구간에서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약 6,500에이커 이상의 산림이 전소됐습니다. 산불은 현재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론파인 캐년과 리틀 크릭 캐년 일대 주택가 주민 100여 명과 웨이우드 지역 4,500명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현재 이 지역 215번 프리웨이 오킬 로드부터 15번 프리웨이 양방향은 모두 산불로 차량 진입이 차단됐습니다. 한편 소방국은 90도가 넘는 폭염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소방관들이 호흡기 질환까지 호소하고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 KGC가 미국 내 처음으로 LA 한인타운에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타운 가주마켓 플레이스에 홍삼 화장품 동인비 브랜드 스토어 1호점 오픈식을 개최하고 미국 화장품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습니다. 동인비는 한국인삼공사의 홍삼 브랜드인 정관장의 기술력이 집약된 홍삼 스킨케어 브랜드로 보습력이 탁월해 한국은 물론 중화권과 러시아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GC 측은 동인비 1호 매장 오픈을 계기로 앞으로 한인 고객들에게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한방 화장품을 선보이는 한편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한 곳으로 손꼽히지만 역설적으로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자녀들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는 힘겨운 홍콩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를 뽐내는 세계적 금융도시 홍콩. 하지만 고층 빌딩의 그늘에 가려진 도시의 민낯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맨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던 할아버지가 재활용품을 골라 손수레에 넣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콩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만 수천 명.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벽부터 발품을 팔아도 손수레 하나를 채우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힘겹게 주운 폐지로 버는 돈은 킬로그램당 60원.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당장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Many old folks face this money problem, where welfare doesn't keep up with rising living costs. 악명 높은 홍콩의 집값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노인들이 새들어 사는 아파트입니다. 하나의 아파트를 쪼개 10개의 방을 만들고 욕실과 주방은 공유하는 식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 할아버지의 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합니다. There's my door, up there. My space is up there. 선반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방은 천장이 너무 낮아 사람이 허리를 펴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But although life inside here may not be easy, at least it's better than sleeping by the road. 현재 홍콩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노인은 3명 중 1명꼴. 노인 빈곤율 세계 3위입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은퇴 시 받은 퇴직금은 1, 2년이면 동이 납니다. 청년 실업도 심각한 수준인데다 한 자녀 가정이 많아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A lot of families now only have one child, could face the dilemma of having to look after, two parents and then grandparents. 그렇다고 정부에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수년째 연금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Resources should not be just a handout, should not be an entitlement. People have to be accountable for themselves, for their own family. 쓰레기통을 뒤지고 폐지를 주우며 닭장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홍콩의 마천루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중국계 경관의 총격 실수로 숨진 흑인 남성의 유족에 41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브루클린 저소득층 아파트 루이스 핑크하우스 계단에서 순찰을 돌던 피터 리앙 경관은 흑인 아카이 걸리를 우발적 발포로 사망케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걸리의 동거녀와 그의 딸 4살 아칼리아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진행됐습니다. 주철기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LA를 거쳐 오늘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동포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차세대 리더, 한글학교, 외교정책협회장 등과 만나 면담하고 19일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인 동포단체 대상 간담회는 일정 문제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철기 이사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된 뒤 지난달에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낸시 핀킨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장례식장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유가족과 조문객에게 음료와 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건강과 식품 위생상 문제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학 연수 중 숙소인 호텔 수용장에서 익사한 한국 여대생의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충북대 23세 최모 씨는 지난해 초 뉴저지주 블룸필드 대학의 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차 뉴저지로 왔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5일 안전관리와 책임을 소홀히 한 호텔과 대학 측을 주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학생 관리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날씨에서 차차 개이겠지만 한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무덥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리면서 습도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